작업을 하는 것은 추주함수와 찾기 참조함수를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if와 물결 if, 그러니까 물결 if 먼저 하시고 뭐 if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if 함수 문제를 주로 나중에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쭉 봤더니 4번 문제에 choose average 인티저 함수, 우리 15선에서 매일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4번을 보는데 항상 함수를 먼저 정리하시는데, 뭐 average라는 함수는 범위를 잡고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인티저라는 함수는 작은 정수를 구하는 거고요. choose 함수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선택 번호를 구하시고 1일 때, 2일 때 해야 될 일을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choose 함수예요. 인티저는 값이 나오면 얘는 작은 정수를 구한다 그랬어요. 4.7이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4가 나오는 거예요. 4.7 그러면 이제 4가 나오고, 주의할 게 마이너스 4.7이 오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버러지는 뭐 범위를 주어지시면 얘는 뭐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도 이렇게 평균 구하고 소수점을 잘라서 작은 정수 만들고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파일 올려드릴 거예요. 사진 찍지 마세요. 자꾸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거 파일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4번 문제 보면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에 평점이 1이면 기초 수업 대상, 2면 초급 수업 대상, 3이면 중급, 4면 공백을 비교해 표시하세요. 그럼 우리는 1일 때 D, 2일 때 B 이렇게 놓았었던 작업이 이제 글자를 넣는 작업이에요. 15선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먼저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시고 작은 정수를 만들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한 번 하고 나서 같이 한 번 더 할게요. 자,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인티저에 의해서 작은 정수를 구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택 번호가 구해졌으니까 는하고 인티저 사이에 가서 CH5까지 넣으시고 choose 탭으로 선택하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갔을 때 1일 때 기초 수업 대상, 2일 때 초급 수업 대상, 3일 때 중급 수업 대상, 4일 때 공백. 공백은 이렇게 따옴표 2개를 넣으시는 거예요. 얘가 공백이에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작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15선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등록금과 학점 순위별 장학금 지급율을 이용하여 학생의 실납입 금액을 계산하시오. 실납입 금액은 등록금 곱하기 1 마이너스 장학금 지급률을 넣어주는 거예요. 장학금 지급률을 학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순위를 구해서 1이면 100%, 2, 3이면 80, 4, 5면 60, 그 외에는 70으로, 그 외에는 빵프로를 계산하는데 학점이 높은 것이 1위입니다. 그럼 여기 2번 문제에서는 랭크 함수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랭크 EQ. 그 다음에 똑같이 사용하는 게 HLOOKUP을 사용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잖아요.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수의 1등을 또 다른 말로 내림 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입니다. 얘는 오름 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기록 경기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수영, 이건 작은 값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H룩업은 수평 찾기 참조 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이 되고요.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하겠습니다. 절대 주소. 세 번째 인수가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뽑을 얘는 H룩업이니까 행번호가 돼요. 여기에서도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뽑으셔야 돼요. 방법 1은 유사일치예요. 근데 언제 많이 쓰냐면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무조건 1이야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생략 가능하고 자기보다 첫 번째 작은 값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H룩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뽑을 범위가 어딘지, 그 다음에 찾을 목록은 무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으려는 값을 해결하시고 H룩업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찾으려는 값이 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장합 지급률을 뽑아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찾으려는 값이 얘가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 100%를, 2면 80%를, 그 다음에 2 다음에 4잖아요. 그럼 2 또는 3이면 80%, 여기 4, 6이잖아요. 그러면 4, 5는 60%를 넣겠다는 구간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 찾으려는 값은 순위니까 여기는 순위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는 뭘 갖고 한다 했어요? 여기 있는 학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큰 수의 1등을 누라 했으니까 0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에 의해서 랭크 EQ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오면 여기서 인수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꼭 되새기세요.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순위에 따른 이 장학금 지급률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H룩업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A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방법은 1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몇 등이에요? 7등이니까 당연히 빵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건 여기는 100분율이에요. 여기는 100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서 내용을 채우면 다 빵이나 1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랭크 함수 H를 그리고 나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공식이 등록금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을 곱하라 했어요. 맨 뒤에 가서 수식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그 정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350, 그 다음에 720, 72만 원 이상 없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H 룩업에 의해서 값을 구하시고 할인율을 구하시고 그리고 1J3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에서 수식을 완성해야 돼요.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표 5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분류 코드가 여기 있죠. 분류 코드가 여기에 있는데 분류 코드의 빈도가 가장 높은 도소의 개수를 계산하세요. 계산된 뒤에는 권을 포함해서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와 mod 싱글 함수와 AND 연산자를 쓰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mod라는 함수의 싱글 mode의 싱글이라는 함수 그 데이터 집합의 가주자수하는 최빈수를 구합니다. 멀티는 배열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싱글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카운트 if를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은 카운트 if예요. 카운트 if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시고 다운표 안에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최빈수라 했어요. 최빈수. 이 mod.싱글이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빈수는 말 그대로 빈도가 가장 많은 수를 찾아서 그게 몇 개가 나왔을 거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mod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거를 보면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뭐예요? 1111이 3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빈도가 가장 높은 숫자예요. 빈도가 가장 높은 숫자가 1111이에요. 얘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빈도가 높은 수가 뭐야? 그래서 mod 넣어주시고 싱글 분류 코드 범위를 잡으면 얘가 가장 빈도가 높은 수는 111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조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if에 들어가서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면 얘는 조건이니까 오려서 밑에다 두시고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류 코드 범위를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세 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AND 따옴표 권을 넣어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것은 먼저 최빈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최빈수. 그래서 mod 함수 오늘 처음 나왔어요.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count if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시고 그리고 and 건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는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자, 국가명별로 수출액 이 수출액이 자 수출액이 여기 있어요. 수출액이 중간값 이상이면 주요 수출국 그 외에는 공백을 하세요. 자 보세요. 그 국가명별로 여기 나라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액이 있는데 이 수출액이 이 값이 수출액의 중간값 이상이에요를 판단해서 그 값이 중간값 이상이면 주요 수출국 그 다음에 공백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if, average, median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rue, false를 판단해서 참일대, 거짓대 해야 되니까 if는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써야 될 함수가 뭐가 되냐면 중간값을 처리하는 median이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median이라는 함수를 주고 범위를 주어지면 얘가 중간값을 구해야 돼요. 중간값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쭉 나열해 놓고 가장 작은 것을 큰 것까지 나눴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내는 게 median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조건을 넣어주고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해야 할 거를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경우 절대 주소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if 함수 여기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주소가 필요한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수출액 중간값보다 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는 하시고 첫 번째 수출액을 넣어주고 중간값 이상이면 이제 크거나 같다 여기다 메디안을 넣어주는 거예요. 중간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메디안하고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두 번째 1번의 수출액하고 중간값하고 비교해야 돼요. 내려오면서 캐나다로 바뀌면서 중간값으로 비교해야 돼요. 중간값은 주소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 유무를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이렇게 true, false를 만들고 얘를 채워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중간값이 이렇게 바뀌면 돼야 안 되겠어요? 아, 중간값은 따라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돼요. 범위 잡을 때 다 이렇게 다 안 잡고 살짝 걸치기만 하면 돼요. 걸쳐서 F4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다시 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이렇게 아, 절대 주소가 따라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게 잘 안 될 때는 밑으로 채워주시고 맨 밑에서 항상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비교할 때 그 범위가 따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대 주요 수출국 아니면 공백은 이렇게 따옴표 2개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못하나죠. 주요 수출국 그래도 이렇게 바로 보이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 유무를 넣는 게 if 함수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첫 번째 수출액하고 중간값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값이 조건을 판단하는데 계산 결과를 가져다 판단하잖아요.
이때 절대 주소 유무가 있는지를 꼭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if 함수 문제는 그 계열이 공학 계열인 학과에 취업률이 여기 있어요.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를 뽑아달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Gmaximum Match Index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던 함수인데 최근에 빈도가 늘었어요. 자, 얘는 Gmaximum이 주된 게 아니에요. 자, Gmaximum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고 매치에 의해서 위치값을 구한 다음에 인덱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는 범위를 먼저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행값을 넣어주시고 열값을 넣어주면 행과 열이 그 범위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해요. 얘도 찾기 참조함수예요. 매치 함수는 우리가 찾으려는 값을 넣어주고 찾을 범위를 지정하는데 얘가 방법이 이제 또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이. 그래서 얘는 V룩업하고 H룩업하고 똑같아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언제 쓴다 그랬어요? 오름차순일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방법이 -1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내림차순일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매치함수예요. 그래서 매치함수는 위치값, 내가 찾는 값이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지. 지금 이 줄에 정 대표님은 몇 번째 칸에 앉아 있어요? 세 번째.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찾는 값이 몇 번째에 있어야 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Gmaximum 데이터베이스 함수. 맨 처음에는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 번호입니다. 네 번째가 조건 범위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DB 함수가 나오면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라 했습니다. 매치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maximum은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치는 그 값이 몇 번째 쉘에 있어 하고 범위 지정해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구해서 그 값을 이용한 행값을 주어서 원하는 값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1번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는 공학 계열이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를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계열이 공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DB 함수니까 계열일 공학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조건 범위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취업률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Dmaximum을 이용해서 표 전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취업률의 가장 큰 값을 구하는데 계열이 공학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열이 공학에 해당되는 최대값이 5.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구하는 게 매치예요. 매치. 그럼 여기서 봐도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4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매치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매치를 쓰면 얘가 찾으려는 값이 뭐야? 아, 최대값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게 DQ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숫자가 오름차순이면 1, 숫자가 내림차순이면 -1.
아니면 전부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방법은 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라는 작업은 이 범위 안에서 네 번째 있는 로봇 공학과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 첫 번째 열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치값이 뭐가 되냐면 행값이 되는 거예요. 행값. 그래서 인덱스라는 작업을 해서 인덱스를 넣어서 마법사를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는 첫 번째 걸 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범위가 여러 개인가를 쓸 때 쓰는 거니까 첫 번째 걸 쓰시면 뽑을 범위가 어디가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매치값은 뭐라 그랬어요? 행값. 그래서 얘를 오려서 로 넘버에 있는 행값에 넣으시고 뽑을 범위는 학과에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열 번호가 몇 번이 돼요? 열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을 쓰시는 거예요. 1을. 그럼 여기 로봇 공학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 정답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뽑을 범위를 A3에서 2구까지 잡았어요. 그럼 이 범위에서 1열, 2열에 있는 값을 뽑겠죠. 얘는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책에 나온 정답은. 그런데 저는 인덱스 작업을 할 때는 뽑을 범위만 잡으라 그래요. 뽑을 범위만. 그러면 여기는 2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여기 로봇공학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무슨 작업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최대값을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해서 그 값이 몇 번째 칸에 있어 하고 매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인덱스의 행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행값으로. 그래서 인덱스 들어가자마자 오려서 행값에 넣으시고 뽑을 범위와 뽑을 열 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여기에 A3에서 정답에서는 A3에서 2구까지로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범위에서는 2열에서 뽑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을 범위를 그냥 하나만 잡으세요. 그리고 좀 문제가 편해요.